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개 얘기 좀 해보고. 개 물고기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제가 요즘 개에 대해서 많이 영상을 올리잖아요. 그래서 개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개영어들은 20년 무생활이 있다 이렇게 구독자님이 알고 계시지만 이 개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한번 말해볼게요. 구독자님이 제 영상에 개들은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조언해 주신 분이 계신데, 저도 개 견종을 여러가지 길러본 경험은 많습니다. 그거를 제가 직접 훈련을 시킨다던가 전문적인 직업으로, 아니면 전람회 쇼도으로 이렇게 나가보고 이런 경험은 없지만, 개들도 저는 대형견들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형견 이런 거 길러봤는데, 로트와일러, 독일의 로트와일러, 맹견에 속합니다. 미국에서 로트와일러 길러봤고, 시베리아 허스키, 그리고 레드 알라스카 말라무트, 그리고 풍산개, 웬만한 거 다 길러봤습니다. 구독자님들. 진돗개는 이번에 처음 길러봐요. 진돗개가 주인은 한 주인만 섬기고, 한 주인만 섬기고 주인한테 충성한다, 이런 말이 있길래, 예전 개들은 제가 반려견으로 길러본 게 아니고, 돈을 벌 목적으로 개 번식을 시켜서 상업적인 용도로 제가 개를 길렀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안 기르고 반려견으로 진돗개를 선택한 겁니다, 구독자님들. 그래서 예전에 기를 때는 혈통소도 중요하고, 개를 팔기 위해서는 혈통소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사람은 인증된 걸 좋아합니다. 인증된 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작년에 키웠던 가배금령 이렇게 인증서, 이런 걸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게 없으면 인정을 안 하죠. 그러니까 물고기도 이렇게 인증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개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혈통서, 그러니까 최소 3대 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머니까지, 할아버지까지 나와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개를 살 때 꺼리낌이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대로 돈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헐값에 파는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혈통소 족보가 있는 개들을 제가 구입을 해서 다 길러봤습니다, 구독자님들. 망했지만, 개도독을 맞아서 망했지만 길러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형견, 진돗개는 중형견이죠, 중형견. 초대형견 이런 걸 길러봤고, 피플테리어도 길러봤습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피플테리어를 길러봤습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서울에 사시는 분, 장이동 알죠? 장이동에 가보면 지금 드림랜드라고 놀이동산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근데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중고등학교 때는 거기가 드림랜드가 안 들어왔었고, 거기가 옹주 능이었습니다, 능.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소풍 가고 이러면 옹주 능으로 이렇게 소풍 갔거든요. 그러니까 등산할 수 있는 등산 코스였습니다, 거기가. 근데 그걸 다 밀어버리고 제가 군대 가고 나서 거기 드림랜드가 생긴 거죠, 놀이동산이. 예전에 거기가 드림랜드 생기기 전에 옹주능일 때 거기가 피플테리어 투견했습니다, 투견. 거기 투견장이었어요, 투견장. 그런 거 제가 관심이 많아갖고, 학창 시절에 고등학교 때 이럴 때 군대 가기 전에 그런 투견장 구경 다니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소형견에는 관심이 없고, 초대형견, 투견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웬만큼 개에 대한 거를 제가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독자님들. 그리고 성남 있죠. 성남에 지금은 안 하겠지만, 성남에 모란시장 있는 쪽은 도사견 있죠. 도사견 투견장이 맨날 열렸습니다. 그 당시 그 시절에는 투견 해갖고 국가에서 이렇게 단속을 심하게 안 했기 때문에 주말에 토요일에 가면은 맨날 돈을 걸고 도박장, 개 투견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많이 구경하러 다녔었습니다.
그러니까 피플의 투견도 봤었고 도사견도 그 투견을 봤는데 그 미국에서 사망사고 그 인명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게 1위가 피플테리어입니다. 피플테리어. 그 미국계예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그 다른 나라 개들하고 투견해서 져갖고 빡쳐갖고 야 우리가 이러면 되겠냐 한번 이겨보자 해서 탄생된 게 피플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마스티프, 뭐 테리어 이런 종류를 섞어서 탄생시켰어요. 그 미 해병대 가슴에 마크 있는 게 그 개 문양 마크가 피플테리어입니다. 미 해병대 마크 피플테리어. 그 정도로 강인함을 그 말하는 개예요. 그러니까 근성. 그러니까 핏불에 제가 투견을 그 학창 시절에 봤었는데 군대 가기 전에 지구력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핏불은. 그러니까 힘이 대등한 놈들이 그 투견을 딱 붙였을 때 좀 약한 애들은 10분 만에 끝나버립니다. 그냥 꼬랑지를 내려버립니다. 뒤집혀갖고 아가가가가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게 그냥 바로 진 거예요. 그 심판이 바로 수동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등을 보인다든가 뭐 뒤집어져 좀 깨갱거리잖아요. 그럼 바로 심판이 스탑 해서 그 패배를 인정해버립니다. 그 투견장에도 다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그래서 봤는데 제가 한 1시간을 싸워도 청과 똑같은 지구능이 나옵니다. 피플은. 근데 도사는 문제는 뭐냐? 도사가 피플보다는 체중이 더 많이 나가나 한 단계 위인데 도사는 쉽게 지칩니다. 싸우면. 그리고 체중이 많이 나가는 등급일수록 예를 들어서 한 7, 80kg대 이런 애들은 10분만 싸우면 입에 개거품 물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도사도 어느 정도 한 40kg, 50kg 이렇게 뭐 이렇게 한 경량급으로 가는 애들은 한 30분 정도의 지구력을 발휘하지만 체중이 많이 나가는 뭐 70kg, 80kg 도사 몸무게 많이 나가는 애들은 100kg까지 나갑니다. 머리통이 이만합니다. 실제로 다 봤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지구력이 딸려요. 그러니까 도사가 제가 봤을 때 피플보다는 지구력이 딸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똑같은 몸무게의 개를 붙였을 때 저는 그 피플이 이긴다고 봐요. 그 근성 그 도사하고 피플이 한번 물면 절대 안 놓는 그 무는 거를 놓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가 졌어. 그 심판이 패배를 인정해도 피플이나 도사가 무는 걸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무로 삼각형으로 이렇게 꼬챙이를 만들어서 이게 이빨을 이렇게 적깁니다. 심판이 개주인들이 나와서 아구에 넣어서 힘으로 쫓겨갖고 그걸 띄워놓습니다. 절대 무는 걸 놓지 않습니다. 그게 맹견이에요. 그게 저도 그래서 피플을 거기에 매료돼서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길렀습니다. 피플 테리어를 쇠사슬을 엄청나게 크게 묶어놓고 길렀었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망사고 많이 나는 게 피플 테리어. 그리고 1위, 그 다음에 그 2위는 잘 모르겠고 3위가 로트와일러. 그래서 그 맹견에는 그 미국계에서는 그 피플 그리고 독일에서는 로트와일러 그게 있고 그 아르헨티나 거기에는 도고 아르헨티노이라고 하얀색 개가 있는데 그것도 맹견입니다. 맹견 하얀색 개가 있는데 그게 그 멧견 있죠. 멧돼지 사냥견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도고 아르헨티노가. 그리고 맹견이 러시아 미드라시안 오브차카가 있고 털이 짧은 거 미드라시아, 털이 긴 거는 코카시안. 미들이 코카시안한테 집니다. 코카시안이 등급이 좀 더 세요. 체중이 더 많이 나가고 맹견에 속합니다. 다 이런 개들에 관심이 있어서 많이 검사해보고 많이 그런 걸 보러 다니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맹견들은 도시에서 못 길러. 분이 풀렸다 그러면 사고 냅니다. 그런 거 바로 그거는 있잖아요. 주인도 통제를 못해요. 개가 눈이 돌아갔을 때 만약 개랑 싸운다든가 낯선 사람을 보고 이지라로 물었을 때 주인도 통제가. 영상 이어서 할게요. 배터리가 없어갖고 그 주인이 좀 통제하기 힘든 게 지금까지 말했던 초대한 맹견이고 그 다른 나라에 또 보면은 그 뭐 브라질에 필라 브라질 레리오 이게 도사견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줄무늬가 들어갑니다. 얼럭덜럭. 도사견은 황갈색이죠 털이. 그 브라질에 그런 개가 있고 그 터키에 칸갈이라는 또 그 맹견이 있고 늑대 사냥에 쓰는 게 칸갈 그렇게 있고 그리고 뭐 미국의 뭐 까나리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여러 가지 맹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독자님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개 싸움에서 동급 체중일 때 1위는 도사견이 아니고 핏불이라고 생각하고, 핏불도 털 색깔이 많이 있습니다. 황색, 흑색, 흰색이랑 섞인 바둑이처럼 생긴 개,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거기에 제가 그 당시에 고3 때 봤을 때 1억짜리 개가 있었습니다. 개 몸값이 1억. 그 당시에 1억이면 그 당시에 92년도니까 그 당시에 1억이면 지금 돈으로 따지면은 엄청날 겁니다. 그렇죠? 그때 그게 챔피언이었는데 그 투개장에서 걔하고 도전하는 개는 없습니다. 걔한테 온몸이 다 근육이야. 걔는 황색개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투개를 많이 봤는데 황색이 잘 싸워. 핏불은 황색, 그 황구 있죠. 그게 지구력이 좋고 근성이 좋고, 검정색 올블랙이 있는데 그거는 초반에 성깔은 죽여줘. 근성은 끝내주게 죽여주는데 30분 정도 흘러가면 지구력이 딸리더라고. 검정색 개들은. 그 황구 같은 경우는 여러 개를 제가 싸움하는 걸 봤는데 지구력이 끝내줘. 그리고 그 얼룩무늬 있죠. 바둑이처럼 생긴 거. 그거는 싸움 못하더라고. 뭐 10분 만에 다 깨져버리더라고. 황구하고 흑구들한테 얼룩무늬 바둑이들은 다 깨져버리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투개시키잖아요? 그럼 이게 목에 뭐 이런 거 막 이런 게 다 창자가 다 삐져나와 본다. 그러면 그거 그냥 그 현장에서 개 주인이 마취도 안 하고 그냥 실밥으로 꾸며버립니다. 투견장에서. 투견하는 개들은 약간 가만히 있어요. 그래도 고통을 참아요. 그 주인이 이렇게 실밥으로 꾸며도. 그런 거 저 다 구경하러 다녔습니다, 학창 시절에. 그래서 그 개 동급에서는 핏불이 근성하고 지구력이 엄청나게 뛰어나기 때문에 같은 동급에서는 도사보다 한 단계 위고, 근데 이제 현실에서는 도사가 체중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 경량급하고 헤비급하고 싸우기 때문에 그 헤비급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뭐 나머지 뭐 다른데 뭐 도고 뭐 아르헨티노 뭐 러시아의 그 뭐 오부차카, 그리고 뭐 칸갈, 이런 거는 도사하고 핏불한테 덤비면 바로 그럼 개뼈다귀 됩니다. 그런 것들은. 그런 거는 사람한테 맹견이지 개들 사이에서 투견에서는 우리나라 뭐 진돗개고 풍산개고 뭐 호랑이를 풍산개가 잡는다 못 봐서 모르겠고, 도사하고 핏불하고 붙으면 뼈다귀 다 달려버립니다. 우리나라 토종개들은. 그 멧돼지 그 멧겨 사냥개로도 진돗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진돗개는 머리가 똑똑해서 강인한 상대를 보면 자기의 생명을 이렇게 위협받으면 들어가지 않고 도망가 버립니다. 저 빠기를 제가 성년이 돼서 테스트해보면 압니다. 멧돼지하고 테스트할 수는 없고, 동네 개를 보더라도 그 얘가 자신 있으면 들어가고, 딱 봤을 때 자신이 없으면 그냥 안 덤빕니다, 진돗개들은. 그런데 도고 아르헨티노, 말을 더듬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말더듬이 좀 학창시절 때부터 있습니다. 도고하고 핏불 같은 게 근성이 좋아서 한 번 물면 안 놓잖아요. 그래서 그런 결 멧돼지 사냥견으로 멧견으로 그 걔네들이 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 이게 있거든요. 라이가, 시베리아 라이가가 사냥개입니다. 그러니까 추적하고 뭐 그런 멧돼지를 몰고 협동하고 이런 게 탁월합니다. 진돗개는 그 다른 개들을 보면, 수컷을 보면 싸우려고 덤비기 때문에, 사냥이라는 거는 개의 주인들이 여러 명이 모여서 같은 개를 풀어놓고 그 개들이 그날 만나서 협동해서 멧돼지를 몰아야 되는데, 진돗개는 같은 개를 보면 싸우려고 덤벼들거든. 진돗개의 성품 자체가 수컷을 보면 참지를 못해. 그러기 때문에 그 사냥개, 그 멧돼지 사냥견으로 적합하지 않고, 진돗개는 뭐 꿩이나 잡고 쥐나 잡고 뭐 오솔이나 잡고 단독으로 이렇게 가서 사냥할 수 있는, 산속에 들어가서 그러는 거지, 전문적인 그 멧돼지 사냥개로는 진돗개 같은 거 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진돗개는 그 러시아의 나이가 같은 것도 순종으로 잘 안 써. 왜 그러냐면 협동심, 추적, 이거는 용이한데 근성이 딸리거든. 그러니까 멧돼지 그 뒤로 접근해서 뒤꿈치를 물고 이렇게
그런 근성이 딸려버리거든. 무는 힘이. 그래서 거기에 뭘 섞냐? 핏불을 섞는다. 핏불. 보통 핏불하고 나이가하고 젖을 많이 묻혀서 이새가 탄생한 거를 멧견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멧돼지 사냥견들은 보통 보면 다 믹스견이 많아. 그러니까 순종을 잘 사용 안 해. 그러니까 현 세계에 나와 있는 순종을 잘 안 하고 전문적인 그 멧돼지 사냥업으로 하는 댕기는 사람들 개들 보면 다 믹스견이에요. 믹스견. 구독자님들, 제가 그 봐온 바로는 그렇고, 그 저도 이게 많이 개들을 이렇게 초대형견부터 해서 맹견을 길러봤지만, 맹견들은 그 도심지한테 그 어울리지 않는 견이에요. 이렇게 전원주택이나 남들한테 개가 풀려도 피해를 못 주는 그런 데서 사육해야지. 지금까지 제가 거론한 이런 맹견들 있죠. 맹견들은 그 통제 불능 상태가 되면 주인도 공격하고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를 내가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사람만 키워야 되니까, 최우만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만 그렇게 해야지. 뭐 필라 브라질레이리오 이렇게 몸무게가 70kg 나가고 도사 이런 거는 100kg까지 나가는데 그걸 누가 힘으로 통제해. 산책 나가면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딸려갑니다. 그런 개들은 실제로 보면 어마어마해. 사이즈가. 이게 노트바일러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거는 바둑이 수준이야. 외국에서 노트바일러 봐야 돼. 그게 얼마나 큰데 노트바일러가. 이만합니다. 엄청나게 대갈통이 이만해. 우리나라에 수입해온 거는 바둑이 수준이에요. 뭐 노트바일러 동호회에서 보면은 뭐 욕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실제로 본 노트바일러는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초대형 맹견 이런 거는 훈련을 안 시키고 전문적인 훈련사가 복종 훈련을 안 시키면 그거는 무기가 됩니다. 무기. 앞전에도 말했지만 그렇게 맹견들이 한번 물잖아요. 개 투견에서도 개 주인이 와서 그 시합이 종료했는데도 개를 띄워놓을 때도 두세 명이 매달려서 개 이빨을 이렇게 적깁니다. 어떤 개들은 송곳니가 다 부러진 개들이 있어. 투견장에. 그게 개 싸움하다가 부러진 게 아니고 개 띄워놓을 때 이런 나무 꼬챙이로 말뚝 같은 걸로 이렇게 뛸 때 송곳니가 부러져 버리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 왜 이 개는 송곳니가 없어요? 물어보니까 투견하는 그 개주인이 이러더라고. 개 싸움 말릴 때 이빨이 나가버린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뭐 이렇게 개에 대해서 한번, 맹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구독자님들 얘기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